시가총액으로 아시아 최대의 알리바바,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 텐센트, 세계의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미국의 애플을 제친 화웨이. 이노베이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약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선박부터 TV까지 생산량에서 중국이 일본을 앞서는 분야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내걸고 2025년까지 부가가치의 높은 제조업을 제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49년에 세계 정상급의 제조 강국이 되려는 야망이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중국 정부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10개 분야로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디지털 제어 공작 기계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지정하고 산업 구조 개혁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철도도 이 10개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철도 차량 제작 업체 두 곳이 2015년에 경영 통합하고 탄생한 중국중차의 사업 매출액 2017년도는 1,410억 위안 약 2조 3천억 엔. 한때 세계의 빅3라고 불리었던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봄바디어 본사 캐나다 철도 거점은 독일의 철도 부문 매출은 모두 1조 원 안팎이어서 규모에서는 중국 중차가 빅3를 2배 이상 뛰어넘었다. 일본의 두 개 철도 회사인 히타치, 제작소 철도 사업 매출액 5,627억 엔와 가와사키 중공업 1,417억 엔도 역시 규모로는 못 당한다. 중국 중차의 등장을 계기로 지멘스와 알스톰이 철도 사업의 통합을 2017년에 발표했다. 빅3가 주도권을 잡는 구도는 과거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5월에는 미국의 GE의 철도 부문인 GE 트랜스포테이션과 미국의 화차 대기업 와브테크의 합병을 발표. 양자의 매출액을 합하면 78억 달러 약 8,600억 엔은 빅3에 가까운 규모의 철도 회사가 새로이 탄생한다. 세계 철도 업체들은 재편성 시대에 돌입했다. 중국 중차의 성장의 원동력은 급피치로 진행되는 중국 국내의 철도 정비다. 중국은 세계의 고속철도 영업 거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5만 킬로미터의 고속철도망을 불과 20년 만에 구축. 이어 30년까지 고속철도망을 3만 킬로미터에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고속철도 차량 수주는 향후도 늘어날 것이다. 즉, 중국 중차가 중국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그럼 이 회사가 중국 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191억 위안 약 3,100억 엔와 철도 사업 매출액의 13%에 불과하다. 히타치의 철도 사업 매출액 5,627억 엔에서 차지하는 해외 비중은 83% 약 4,670억 엔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가와사키 중공업의 철도 사업의 지역별 매출액 비율은 국내, 북미, 아시아가 각각 3분의 1씩 하는 상황 때문에 해외 매출은 940억 엔 정도로 보인다. 이 밖에서는 매출의 4분의 3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킨키 차량의 해외 매출액은 465억 엔. 이 세 개의 해외 매출액을 합하면 약 6,075억 엔. 중국 중차의 국외 매출액의 거의 2배다. 장래에 대해 방심은 금물이지만 현 시점의 세계에서의 존재감은 일본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 기업이 일본을 위협하고 있지만 반도체나 정밀기계, 고급 강제라고 하는 하이엔드 분야는 지금도 일본세의 강점이 있다. 철도도 예외가 아니고 철도 차량에 사용되는 전기품이나 신호 시스템 등 중 특히 높은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2017년도에 이러한 철도 부품을 중국에 4억 5,840만 달러 약 500억 엔 어치 수출하고 있다. 이 숫자는 일본의 철도 부품 수출의 30%에 해당한다. 중국의 철도 차량 생산이 증가하면 일본의 부품 수출도 증가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 기업의 약진은 일본 업체의 나쁜 얘기만은 아니다. 세계 철도 비즈니스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속철도다.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철도의 건설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신흥국 등이 고속철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에는 주행 실적이 풍부한 나라의 기업으로부터 차량을 수입하는 예가 많다. 세계 제1의 고속철도망을 자랑하는 중국도 고속철도 차량의 개발에 있어서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 중국 고속철도 차량 CRH은 도호쿠, 조에스 신칸센 등을 달리는 222개 타입의 차량을 수입 및 라이센스 생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CRH 382도 기원은 지멘스의 고속철도 차량 베라루가 뿌리이다. 알스톰이나 지멘스의 고속철도 차량은 많은 나라에서 채용되고 있지만 일본도 지지 않는다. 일본의 신칸센은 2개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산요 신칸센 700개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700톤가 대만에 수출됐고 2007년부터 영업 운전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에서도 뭄바이 아메다 바토간 고속철도 안건을 2015년 수주 도호쿠 신칸센 2.5개 타입의 도입이 결정됐으며 2023년 개업을 향해서 빠르게 준비가 진행된다. 영국에서는 도시 간고속철도 계획 IEP 등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히타치 제의 고속철도 차량이 차례차례 도입되고 있다. 그동안에 히타치가 영국에서 수주한 고속철도 차량의 총수는 1396량. 이는 JR 일본 동일본 철도가 보유한 신칸센 차량 수 1385량을 넘는다. 당초는 일본과 유럽의 도움을 받아 차량 제조를 실시했던 중국도 지금은 자국의 고속철도 기술의 수출에 힘을 쏟는다.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방간 고속철도 안건으로 일본을 이겼다. 하지만 수주는 했지만 토지 수용의 지연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건설은 진행되지 않았다. 당초 예정됐던 2019년 개업은 어려워졌다. 고속철도의 국제시장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우세한 형태다. 다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현 시점의 이야기다. 일본 국내에서는 고용, 환율, 규제 등 리스크가 커서 철도 메이커 각사는 향후 당분간 국내 비즈니스로 벌 수 있을 것 같다. 고용, 환율, 법 규제 등 위험성이 높은 해외 비즈니스에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 방심하고 있으면 철도 차량 제조도 중국에 추월당해 철도 왕국 일본 의간판을 내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